그래서 이렇게 모글이 조금 이제 피치가 짧아지거나 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서 계속 모글에 대한 그 박자감을 아까는 기다렸다가 하나 둘 기다렸다가 따당 하면서 한 박자로 가져간 거를 이제 연결해서 붙여가는 연습을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스키의 어떤 스피드랑 이런 것도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모글을 넘어갈 때의 박자, 리듬,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면서 올라왔을 때 한 박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올라가면서 내려갈 때 한 박자를 할 것이냐, 이 박자에 대한 거를 좀 바꿔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저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박자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기다렸다가 올라가면서 한 박자 이렇게, 다시 하나, 다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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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나 하고 끝내버리면 스키가 날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탑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능선을 넘으면서 내려가는 거를 한 박자로 끝냈을 때는 체중이 그만큼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누르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한 박자가 끝나는 박자를 리듬 변화를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박자의 시작과 끝을 좀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유 있게 모글을 접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려가면서 여기가 하나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내려가면서 하나 끝, 이게 아니라, 근데 보통은 이렇게 끝나죠. 이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하나 하고 넘어가면서 끝, 이렇게. 요게 한 박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모글의 어떤 반박자를 한 칸씩 이렇게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모글을 넘어갈 때 탑이 들리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고, 탑 드롭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탑이 눌러지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넘어가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중을 계속 앞으로 밀어주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접촉을 하는, 살면에 접촉하는 시간도 길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타는 걸 보면 지금은 사실상 연습이기 때문에 어떤 피보팅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스피드감을 조금 내면서 스키 어떤 부딪힘, 그 다음에 스키가 틀어지는 어떤 반발력들을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체 포지셔닝, 그 다음에 어떤 볼 체킹의 어떤 팔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피보팅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제가 스키장 경영협회에서 지금의 모글 정도로 타면은 청각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고득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심사위원분들은 이거를 턴 각이 잘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처럼 타는 거는 약간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에서의 어떤 턴 각은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 스트레이트로 타서 스피드 제어가 되고 턴의 구사력을 좀 완성도를 높이면 정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턴 각이니까 요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장애패 때 탔던 이제 모글이에요. 이 모글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연습했던 거랑 지금 움직임이 좀 틀리죠. 따당따당의 느낌이 아니죠.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피보팅을 써서 턴각을 마지막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일단 모글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깊지가 않은 상태에서 일자로만 타게 되면 거의 흘러내려갈 수 있고 미스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탑을 먼저 터치를 해주고, 그쵸? 그러면 피보팅을 좀 써주는 건데 이게 밸런스를 계속 맞춰가야 돼요. 네, 왜냐면 저희도 인스펙션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라 모글을 이제 처음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잘 맞춰서 그때그때 모글의 모양에 맞게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밸런스가 잃어도 다시 리커버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스키 탑이 들렸다가 이 탑이 터치가 되면서 내려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최대한 탑이 들리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슬로프가 모글 슬로프예요. 그러니까 피니스파크 모글 슬로프니까 지금 낮아 보이고 모글도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활주하는 선수는 부담이 엄청 큽니다. 네. 그러니까 모글이 너무 낮아도 스피드가 너무 빨라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적절하게 스키 어떤 밸런스가 계속 깨지지만 겹치기도 하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어도 다시 잡아가야 되는, 네, 이러한 연습, 지금의 요 피보팅 동작을 이제 가미시킨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숏턴에서의 어떤 피보팅 동작, 롱턴에서의 어떤 턴 마무리의 피보팅 동작이 모글에서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회전력을 좀 더 부드럽고 좀 리드미컬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보팅을 잘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어느 타이밍에, 턴의 이제 마지막 타이밍에 이렇게 피보팅을 써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지셔닝을 지금 보신 것처럼 머리가 잘 올라와 있고요, 센터에. 그쵸? 이렇게 센터에 잘 있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 뭐 이렇게 모글이 조금 스키가 이제 미끄러져서 탑이 좀 미끄러서 위로 넘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센터에 잘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폴도 최대한 네, 수직으로 잘 찍히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팔의 어떤 포지셔닝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는 손도 사실은 몸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에다가 잘 둬야지만 내 중심을 그대로 여기서 끄집어서 다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션들을 좀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모글을 넘어갈 때든 어떻게든 모든 스케이트 할 때 이 박스 안에서 잘 끝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쪽으로 몸이 휘어지거나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많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연습을, 좀 포지셔닝을 지금의 요 구간, 능선을 넘어갈 때 구간의 포지션을 좀 많이 집중을 해서 교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모글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미스가 나도 리커버리가 가능하다는 거. 네, 요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탑부터 터치하고요, 그렇죠? 다시 탑이 터치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스키가 가끔씩 이렇게 미리 트는 이유는 그 다음 턴이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거나 그 다음에 조금 미스가 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스키를 미리 틀어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이 감각이 없이 그대로 여기서 밟아버리면 탑이 밟혀서 넘어지는 현상이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 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스탠스를 모으는 연습을 잘 하셔서, 바깥쪽부터 닿잖아요, 그쵸? 바깥쪽부터 이렇게 닿잖아요, 그쵸? 터치가. 그러기 때문에 안쪽 발이 다시 정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바깥쪽 발에 체중이 실렸을 때, 체중이 이렇게 실렸을 때 안쪽 발은 어떻게 돼요? 이쪽 발은 자연스럽게 원심력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다시 붙게 되는 거죠, 원위치로. 그래서 이러한 포지셔닝을 미스할 때도 항상 바깥발로 끝나게끔 연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항상 바깥쪽이, 그쵸? 여기 스키가 이렇게 틀어졌죠? 다시 한 번 더. 자, 요번에 이렇게 꼬여도, 자 보세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요 바깥발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쵸? 바깥발이 먼저 터치가 되죠, 그쵸? 그러면서 같이 안쪽 발이 따라와서 이렇게 터치가 돼서 끝나야지만, 네, 여러분들이 리커버리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잡아서 다시 만들어서 계속 아래쪽으로 쭉쭉쭉 중심을 내려주면서 가주는데, 이제 회전 스키의 단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의 탑과 테일이 좀 멀기 때문에 지금 다리가 조금 중간에가 왔다 갔다 많이 힘들죠, 컨트롤이.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회전 스키로 타신 분들은 조금 이제 그래도 익숙할 수 있고, 근데 갑자기 모글 스키를 타다가 시합 때 회전 스키 타시면 굉장히 미스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평상시에 회전 스키를 타신 분들은 계속 회전 스키를 타시고, 모글 스키를 타시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모글 스키로 계속 타시다가 연습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탄 것처럼 이렇게 피보팅 동작을 똑같이 써주는 거죠. 여기서 넘어가면서 기다렸다가 하나 하면서 넘어가서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하고 다시 다시 하나 기다렸다가 하나 하면서 마지막에 피보팅, 그렇죠? 피보팅
할 때 저는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약간 지금도 이제 튀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어깨와 요 무릎이 조금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좀 해요. 네, 이런 느낌으로 좀 연습을 해요. 근데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면 지금처럼 다리가 벌어지거나 몸이 좀 빠질 수 있는데 가급적 이렇게 연습을 하려고 해요. 연습을 하려고 해서 그래야지만 어떤 피보팅 동작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쪽 발의 무릎이 이렇게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여기가 이 안쪽 무릎이랑 이렇게 좀 가까워지게끔 네, 연습을 하면서 피보팅 동작을 써서 여기에 어떤 고관절이 아래쪽으로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누르는 연습을 해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상체죠. 그렇죠? 상체가 이렇게 좀 꼿꼿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길이끈이. 그래야지만 하체에서 움직임을 좀 잘 받을 수 있고 많이 밸런스가 앞뒤나 좌우로 흔들려도 센터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상체가 잘 잡아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체가 구부러져 있거나 숙여져 있으면 그만큼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죠? 이런 동작들. 이런 느낌을 피보팅을 쓸 때는 약간 어깨와 무릎의 선상을 조금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부드러운 감도 좀 있고 약간 피보팅이 이제 좀 표현이 좀 되는 이러한 장점을 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깨와 바깥쪽 무릎이 조금 더 만날 수 있게끔 피보팅 동작을 연습을 한번 해주시면 훨씬 좋고 이렇게 했을 때 그만큼 피보팅 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보팅의 각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카빙성으로 또 빠져나갈 수가 있게끔 또 만들어주는 장점이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상태에서 스키가 이렇게 앞으로만 향하고 있었으면 아무래도 이쪽 테일 부분이 금방 먼저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테일을 돌아가는 스키딩을 내는 거 테일 컨트롤을 하는 모습이 밑에서 심사석에서도 좀 더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피보팅을 좀 쓰면 카빙성으로 조금 풀려나가는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카빙성으로 보이지 않 자연스럽게 좀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습의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풀리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장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연습을 하시고 불안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탑을 터치하면서 테일을 먼저 그렇죠?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근데 정말 딱딱했어요. 딱딱하고 그나마 지금 오가사카 키오스로 타고 있거든요. 네, 키오스가 그래도 조금 부드러운 면이 있어서 확실하게 스키 탑이 많이 튀지 않고 잘 잡아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모그를 탈 때 좀 생각을 해주시면 한 단계 좀 1.2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중심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주면서 피보팅을 써주고 무릎하고 어깨를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수직으로 맞춰주는 느낌으로 피보팅을 써주면 스피드를 내면서 포인도 가져갈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좀 흡수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카빙성도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글은 지금 오늘은 시합 모글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라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또 다음에 모글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떤 좀 내용을 좀 다른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옛날에 제가 만들었던 모글 영상이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만들었던 온라인 강의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모글을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입문하라고 백살면을 긁고 그다음에 라인을 타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놨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서 지금도 그 이론이 바뀌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중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댓글로 링크를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그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영상을 보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입문을 하고 그렇게 연습의 길을 타고 이제 모글의 길들을 좀 설정을 한 다음에 그게 좀 적응이 되고 이제 상급자가 됐을 때 지금처럼 이런 피보팅도 쓸 수 있고 어떤 무릎과 어깨의 연계성을 좀 가져가면서 스피드 있게 가져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박자의 리듬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한 박자가 아니라 올라가면서 내려갈 때
산을 넘어가면서 한 박자로 끝내는 박자의 리듬 변환을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모글 활주를 하시기를 희망하면서 저도 또 연습을 더 해서 좀 더 완벽하고 좀 경쾌하고 스피드 있는 활주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끊임없이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D 스키 공정문이었습니다.